그럼 수능 단어가 뭔지 알고 있는가? 자, 3년 전에 학생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분당에서 사시던 분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주말에만 오셔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의 고비에서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정체를 맡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제가 수업을 해주면서 당연히 문제풀이에 대한 유형 정리를 다 해주는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단어 정리를 도와준 것이 가장 큰 역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1등급을 올라섰고요. 이제 1등급이 유지가 되는 것까지 제가 현상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점수가 계속 1등급으로 올라서 유지가 되니까 이제 뭐 베이킹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 아니었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점수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치동에 와서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었던 건데, 그렇다면 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했었을까요? 그건 단어를 외웠을 때 고3 단어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단어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학생분은 그 M 회사 있죠? 그 M 회사의 인강을 수강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M 회사에서 제공되는 그 유명하신 일타 강사 선생님의 영어 수업을 듣고 있었던 중이었고, 단어도 열심히 외우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결과 이 단어가 잘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단어를 잘 외우고 있었는데 단어가 준비가 되지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바로 수능 단어가 암기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수능에 나오는 단어냐 아닌 거냐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능에 나온 단어가 뜻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어떻게 하는가? 수능에 나온 뜻까지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한 단어가 있고 그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능에는 1번, 2번만 나온다. 그러면 그 1번, 2번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강사로서 저의 역할은 이 학생들한테 단어를 제공할 때 이 단어가 수능에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의 여부, 수능에 나온다면 몇 번 뜻까지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외워야 되는지, 그걸 말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쉬운 단어로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쿨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나왔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는 학교라고 외우게 됩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부터나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새로운 뜻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면 사실은 유치원 때 이걸 동화책에서 봤다면 학교가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수능에서는 나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명사로서 두 번째 뜻, 첫 번째를 학교라고 친다면 두 번째 뜻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가? 수험생들이라면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바로 때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다른 뜻으로는 이제 무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몰려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특히나 이제 물고기들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school of fish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school을 학교가 아닌 저 두 번째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알고 있는가의 여부가 과연 내가 수능 단어로서 school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단어라고 치면은 우리가 정말 그냥 모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수능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은 학원들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이 그걸 열심히 외워요. 그런데 진짜 수능 단어, 1등급을 가르는 수능 단어는 뭐냐면, 특정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이 있고, 그때 내가 1번 뜻이 아니고 2번, 3번 뜻도 다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걸 아는 사람만이 1등급 단어 실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여기 administer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보통 학생분들이 외우실 때는 뭐 행정 쪽으로 많이들 외우세요. 뭐 행정 쪽으로 집행하다라고 많이들 외우시게 되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수능 단어로서 이 단어를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지문을 읽으면서 오해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수능 단어로서 administer 이 단어를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게 그냥 동의어로 뭐뭐를 하다라고 해서 do랑 동의어를 제가 잡아드리는 단어인데요. 이때 do라고 하는 녀석은 동의어가 3-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3-4개의 이 뭐뭐를 하다라는 뜻을 다 외우게 되면 영어, 수능 영어에서는 뭐뭐를 하다라는 뜻을 가진 모든 동사를 이제 다 알게 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 무슨 뜻으로 쓰이냐 이거지. 행정적 집행이 아닌 거고, 그냥 단순하게 뭐뭐를 하다라는 뜻으로 가볍게 가지고 가야 이 단어를 오히려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능 기간만 되면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100% 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월이 수능이기 때문에 보통 10월 중반부터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다 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100% 단어는 말 그대로 수능에서 100% 나온다라고 하는 단어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제 쉬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이게 중학생 때부터 외웠던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다 제외하고 정말 수능에서 이게 필수적으로 나오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겠는 단어들만 모아놓은 단어장이 있어요. 제가 그 단어장을 매 수능 때마다 배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재밌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듣기에서 탑5, 오답률 탑5에 들어갔던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 문제가 학생들이 이 단어 표현을 몰라서였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표현을 중학생 때 배우게 되는 표현이지만 고3 수험생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듣기에서 한 문제 틀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 단어도 제가 100% 단어에 수록을 시켜놨고 제 단어장에는 192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전날 제 수업을 들으셨던 수험생분들한테 다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에도 100% 단어장을 꼭 수험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라. 그리고 한번 쭉 훑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날 수능 당일날 끝나고 나서 학생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마지막까지는 아니었고 수능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그 단어장을 쭉 훑어주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건데 그때 이 단어편이 나왔던 문제들 다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었고 복습을 했던 학생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잘 맞췄다라는 답변을 고맙게 보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학생들이 잘 까먹어. 하지만 수능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외울 겁니까? 아니에요. 다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형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학원 선생님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필코 다 외워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가 학습을 하는 경우에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분당에서 사셨던 점수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정책이 있었던 그분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100% 수능 단어장을 위주로 먼저 외우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모의고사에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됐고 점수가 올라가서 1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운다고 해서 내가 수능을 준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장에 영어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어 3개나 4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학생분들이 보고 3, 4개의 뜻을 다 외워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수능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시험을 볼 때마다 학생분들이 단어 뜻을 써낼 때 실제로 영어 단어 중에 당연히 수능이 나오는 겁니다. count라고 하는 동사는 이 단어가 동사를 썼을 때 수능에서는 4가지의 뜻으로 나와요.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이 4가지를 다 써내는 학생이 있고 그냥 1번 뜻, 세다를 써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세다를 단어 뜻으로 써낸다는 건 이 단어를 모른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건 틀렸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줍니다. 적어도 2번, 3번 뜻까지 써야 된다. 항상 너가 배웠던 고차원적인 뜻, 너가 수능 단어로 외웠던 그 뜻을 적어내는 게 단어 시험이다. 혼자서 공부하시거나 인강으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여기까지 아시고 공부를 하는 것이 1등급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면 실제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지만 정체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뭐였다? 제대로 된 단어 암기라는 겁니다. 수능 단어 제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가 있고 거기에다가 무료로 제 100% 단어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인데 제가 올려놓을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걸 왜 수능 직전에 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꼭 암기시키는지 500개 정도 되는 단어인데 이걸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지 보시면 느낌이 저절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했었던 거고 내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지 몰랐던 이 단어들 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한데 모아져 있을 거예요. 꼭 외우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밑에 링크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암기 화이팅입니다. 영어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